안녕하세요. 게임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? 모바일 게임, PC 게임, 콘솔 게임도 있는데 사실 오랜 시간 꾸준하게 이어가는 인기가 이어지는 게임이 있죠. 바로 보드 게임입니다. 브루마블 한 번쯤 해보셨죠? 뭐 젠가, 할리갈리 이런 거 유명한 거 있는데 진짜 궁금했습니다. 저는 이런 거 도대체 누가 만드는 걸까? 오늘 직업의 세계에서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. 한경비즈니스의 강홍민 기자가 보드 게임 작가를 만나봤다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보드 게임 좀 하세요? 저는 뭐 그 큰애가 초딩이라 아이랑? 뭐 취향과 이 상관없이 놀아줘야 의무적으로 하는. 좀 해야 됩니다. 또 그렇지 않으십니까? 두뇌 발달에도 좋을 것 같고, 그렇죠. 가족 관계, 유대 관계도 좋고 하니까 보드 게임 방도 있지 않습니까? 또 이번에 보드 게임 작가를 만났어요. 어떤 게임을 만드신 분이에요? 이분이 작가로 활동하면서 한 20개, 20개 정도의 게임을 만들었는데 네. 대표작이 스테레오 마인드라는 보드 게임이에요. 네. 뭐 보드 카페에서 해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쉽게 설명드리면 네. 예전에 그 KBS 예능 그 가족 오락관 있죠. 가족 오락관. 거기에서 가장 히트 코너가 이심전심 이신점신. 뭐 이런 거죠.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짜장면 하셔야죠. 그래요? 하셔야죠. 짬짜면? 네네. 죄송합니다. 그럼 제가 하나 더 해볼게요. 네네네. 라디오 TV 하나 둘 셋 라디오. 예. 그렇죠. 밥줄이어가지고. 뭐 이런 게임인데 이거를 보드 게임으로 만든 거예요? 그렇죠. 이 게임을 보니까 재밌는 게 그 QR 코드가 있어요. 이 QR 코드를 통해서 이제 들어가면 음악이 나옵니다. 네. 그래서 이 음악을 듣고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그 단어의 카드를 같이 이제 플레이어들끼리 내면 이제 통과하는 게임인데 예를 들어서 음악이 하나 나옵니다. 그러면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월화수목금 이런 요일 카드가 있어요. 이 요일에 어울리는 이 노래. 금요일에 어울린다 이 노래가라고 하면 이제 플레이어들이 내서 금요일이다라고 다 맞추면 통과가 되는 이런 그러니까 게임입니다. 보드 게임이라고 해서 옛날처럼 그냥 종이나 플라스틱으로만 된 게 아니라 이제 스마트폰까지 다 이용하는 QR 코드도 활용합니다. 그런 식으로 또 이제 개발이 되는 거고, 이분은 이제 보드 게임 만든 지 한 5년 정도 되신 분이라고 하는데 네. 보드 게임 개발에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게 됐을까요? 시작은? 원래 이분이 그 대기업 프로그래머 출신인데 근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보드 게임을 뭐 취미로 그리고 또 좋아했다고 합니다. 근데 우연히 개발자로 하다가 한국 콘텐츠진흥원에서 추진했던 보드 게임 그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에 참여해서 수상까지 하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계기로 개발자에서 보드 게임 작가로 직업을 전향을 했다고 합니다. 참고로 보드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제 개발자가 아니라 보드게임 작가라고 부르거든요. 이 이유를 좀 들어보니까 보드게임 산업이 출판사 산업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책 표지에 뭐 저자 이름이 좀 들어가잖아요. 네네네. 그래서 이제 잘 보시면 보드게임 박스에 또 이 작가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게임 개발자가 아니라 작가. 그렇죠. 이것도 좀 특이하네요. 근데 보드 게임 보면요 되게 복잡해요. 뭐 카드, 뭐 여러 가지 요소, 뭐 지도 등등. 이거 어떤 방식으로 만드는 거예요? 이게 처음 개발할 때는 뭐든지 뭐 기획이 중요한데 작가들은 늘 새로운 게임을 머릿속으로 좀 구상을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기획이 어느 정도 뭐 잡히면 살을 붙이는 작업을 좀 거치는데 보통 이제 전략 게임이나 뭐 둘이서 셋이서 그리고 다수가 할 수 있는 게임이다. 그리고 카드 게임이다. 뭐 이런 스타일에 맞게 작가들이 추구하는 게임 그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. 제가 만난 분은 여럿이 함께 할 수 있는 대중적인 패밀리 게임을 좀 추구를 한다고 하고요. 그리고 이분이 얘기하기로는 보드게임을 만들 때 중요한 포인트를 3가지를 꼽았는데 우선 게임의 규칙 그리고 참여 인원수 그리고 게임 룰을 정하는 이 메커니즘 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뭐 동물 컨셉이다 아니면 뭐 유명한 뭐 반지의 제왕 같은 영화 컨셉이다라고 하는 이 게임의 테마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카드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자석 그리고 왕구류 같이 이 구성물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대략 잡히잖아요. 그럼 이제 시제품을 만들어서 보드게임 회사에 제안을 할 수 있다고 해요. 국내 잘 파는 회사가 팔아줘야 되니까. 그렇죠.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도 이 보드게임 회사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제안이 잘 되면 뭐 계약도 하고 그리고 시장에 출시하기도 한답니다. 거의 뭐 영화 시나리오가 재밌으면은 그걸로 제작해 봅시다 하듯이. 그렇죠. 그게 또 작가의 역할이고, 이혜진 님이
초등학교 보드 게임 강사입니다. 이렇게 보내주셨네요. 요즘에는 초등학교에서도 수업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. 이게 또 아이들의 어떤 뭐 지능 발달, 사회성 발달에도 또 도움이 되니까요. 그렇죠. 0501님이 어저께 승부욕 강한 8살 아들과 승부욕 너무너무 강한 43살 아빠랑 게임하다가 둘이 싸우고 다시는 안 한다면서 찢어버렸다. 보통 저 주는데. 대충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긴 하는데 근데 이제 게임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또 복잡한 과정이 있는 거고 그러면 보드 게임 하나 개발하는데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? 보통 게임의 컨셉마다 만드는 시간도 좀 천차만별인데 네. 왜 그 작곡가들이 순간 뭐 영감이 떠올라서 1분 만에 노래를 완성했다 뭐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잖아요. 예. 근데 보드 게임도 아이디어가 있으면 순식간에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노래도 편곡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듯이 보드 게임도 다듬어서 완성시키는 데까지 평균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출시까지 하게 되면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는데 이 대충 시제품이 만들어지고 나서 보통 게임이 출시되기까지 한 100번 정도의 테스트를 거친다고 해요. 근데 이 테스트가 뭐냐면 이 게임을 계속 해보는 건데 예. 게임 작가들이 모여서 이 시제품을 가지고 한 수십 번을 매일같이 반복을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게임의 단점이나 뭐 보완점을 찾고 이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보드 게임 그 박람회 같은 게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이 박람회에 나가서 일반인들 그 관람객들에게 선보여서 반응을 체크하는 이 테스트 작업도 거친다고 합니다. 거의 웬만한 그 일반 제품 하나 만들듯이 그렇죠. 공도 들이고 또 테스트 시간도 오래 걸리는 거고 그러면 이 보드 게임 만들 때 중요한 건 역시 아이디어잖아요. 이것도 창작물이다 보니까 맞습니다. 어떻게 아이디어를 얻을까요? 이거 힘들 것 같은데. 이 새로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네. 제가 만난 작가도 이 새로운 보드 게임도 많이 하고 네. 그리고 이제 게임뿐만 아니라 스포츠나 여행을 통해서도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얻는다고 해요. 사실 이 보드 게임을 좋아해서 작가가 됐는데 네. 게임을 할 때도 무의식적으로 다른 게임을 이 뭐 규칙도 분석을 하고 어떻게 이게 이루어졌는지 이 분석하는 버릇이 생겼다고 합니다. 그래서 사실 뭐 취미로 좋아해서 시작을 했다가 이 직업적으로 바라보는 게 조금 아쉬운 포인트라고 또 하더라고요. 그렇죠. 취미로 할 때는 아이디어 떠오르는데 그렇죠. 직업적으로 돈 벌려고 하려면 이제 아이디어 안 떠오르고 막 답답하고 근데 또 영감은 얻어야겠고 보드게임 작가분들은 평균 수입이 한 어느 정도나 돼요? 이게 평균을 나누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네. 게임이 얼마나 많이 팔렸냐에 따라서 이 수익이 좀 좌지우지되고 책의 인쇄처럼요. 그렇죠. 약간 유명세에 따라서 수입이 완전 달라지는데 소위 뭐 대박난 작가들은 수억 원대 수익을 벌기도 한답니다.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은 좀 많지는 않고요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출판 시스템이랑 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보드 게임 전문 회사와 계약을 맺게 되면 판매 수익의 일정 비율을 인세로 받습니다. 그리고 이제 계약 방식에 따라 인세도 좀 다양하고 요즘에는 국내 작가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이 해외에서 뭐 한 4에서 8% 정도 그리고 많게는 한 10% 정도 이렇게 인세가 책정이 된다고 합니다. 결국은 많이 팔려야 되네요. 그렇죠. 대박이 나야 하고. 7386님이 우울증이 있는 고등학생 아들이랑 매일 밤 보드게임을 합니다.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웃고 떠들면 좋아요. 사춘기 자녀들과도 꼭 함께 해보세요라고 보내주셨네요. 이렇게 또 순기능이 있습니다. 또 가족들이 그렇죠. 모일 수 있고. 보드게임 작가의 자격도 있습니까? 보드게임 작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이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데 이 진입 장벽이 낮다 보니까 저희 같은 뭐 직장인들도 부업으로 많이 뛰어든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분이 보드게임 작가 협회의 협회장인데 한 400명 정도 작가가 등록이 돼 있어요. 근데 이 등록된 작가들을 보면 꼭 게임을 출시하지 않더라도 관심만 있으면 등록을 할 수 있고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등록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이제 그 중에서 어떤 걸 만들어내느냐 대박을 치느냐 또 이제 별개의 이야기고. 그렇죠. 근데 보드게임도 요즘에 보면 계속 업그레이드 됩니다.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스마트폰하고도 많이 이제 접목이 되잖아요. 네.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더 진화가 될까요? 요즘 그 트렌드를 좀 들어보니까 휴대하기 좋고 가지고 다니기 좋고 그리고 규칙이 좀 쉽고 빨리 끝나는 카드 게임류가 요즘 대세라고 합니다. 요즘 또 도파민의 시대라. 그렇죠. 좀 아이들이랑 이제 부모님들은 많이 하다 보니까 규칙 설명부터 게임 플레이까지 1시간 이내로 짧고 빠르게 끝날 수 있는 이런 게임을 선호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. 설명, 학습 그리고 몇 판 끝내는 데까지 1시간 내에서. 그렇죠. 그래야지 다음에 또 하자 이렇게 하고.
부루마블 한번 하면요. 거의 저희는 식구가 많아가지고 2시간이 넘어요. 그래서 힘들어.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좋습니다. 야, 오늘 재미난 거 들었습니다. 보드게임 작가의 세계 한경 비즈니스 강우민 기자 통해서 들어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가 2부에서는요 오랜만에 중국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. 최근에 중국